트럭 뭐 핸들을 꺾어라 뭐 이렇게 뭐 그래요? 저 차 뭐 아까 그 왼쪽에 있던 차 람보르기니 왜요? 미쳤다. 람보르기니 SUV. SUV라고? 람보르기니. 새로 나온 거. 노란색? 가봅시다. 아 가까이. 안녕하세요. 트로트 제비 윅입니다. 빠밤. 자, 오늘은 때마침 제가 차를 구입한 지 딱 1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1년을 한번 타본 그 리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 신차를 구매할 때 정말 여러 개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 리뷰도 찾아보고 시승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지금 이 차에 대해서 뭐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뭐 이미 신차들은 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중고차도 알아보면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BMW X1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하 주차장으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이 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밖에 세워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차 새카매져요. 흰 차인데.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근데 제가 보면은 차량 리뷰 같은 경우가 신차가 나왔을 때 그 시승이라든지 이런 쪽밖에 없던데 1년 타본 후기 이런 거 못 봤어. 1년 타본 후기 이런 거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 BMW X1 화이트 색상.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게 되면 X1이 사이즈가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절대 작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게 되면은 뒤에 그 뭐라 그러죠?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X1 표시 있는 걸 안 붙였어요, 일부러. 보통 차를 사게 되면은 렌더링이 돼 있잖아요. X1이 붙여져 있고 뭐 18D 조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을 텐데 X드라이브라고 해서 안 붙여놨는데 안 붙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X3냐 라는 분이 많았어요. X3냐. 그러니까 이 차만 봤을 때는 이게 X1인지 3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다. 외관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이 바퀴에 브레이크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긴 했는데 타게 되면은 이 BMW 특성상 이 브레이크 쪽에 분진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휠이 금방 새카매져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페인트 도색을 할까 하면서 생각도 해서 알아봤는데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건 일단 그냥 내비두고 그냥 타고 있어요. 근데 휠 전용 클리너가 또 따로 있는데 걔를 한번 뿌려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분진이 많이 발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차하실 때 휠 전용 요 클리너를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 번 한 건데 그 나름 지금 괜찮아요. 그래도. 그리고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괜찮은 게 이 전동 트렁크죠. 여기서 열려라 참깨 하면은 자동으로 열린다. 열려라 참깨. 요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트렁크도 보게 되면은 안에 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 뒤에 뭐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각종 실어야 될 거 많은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여기 밑에도 적재 공간이 더 넣을 수 있게끔 여기는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텅비었죠. BMW 샀을 때 요 우산 서브스를 준 거 여기 항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이라서 눌러도 자동으로 떨어지고 요 리모컨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쭉 그냥 내려가죠.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 괜찮다.
되게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주차해놓고 나서 날씨가 엄청 더울 때는 그 차 실내 온도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미리 차 타기 전에 이 리모컨의 제일 위에 버튼, 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열 수 있는 창문도 자동으로 다 열리고, 저기 위에 있는 저 위에 저거 뭐죠 저거? 썬루프도 자동으로 다 열려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러면 차 타기 전에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괜찮죠? 여기서 이제 닫으면 쭉 올라가나? 아, 올라가네요. 이건 처음 해봤네. 이랑 비슷하면서요. 자,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죠. 와우. 일단 연비가 아주 기가 막히죠. 여기 연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거의 실내 주행만 하거든요. 실내 주행만 하는데 지금 21.1 확인되시나요? 더 가까이 보셔도 되고 21.1km 나오죠. 디젤인가요? 디젤입니다. 디젤이고 가솔린 모델도 지금 출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디젤이고 제가 시내 주행만 거의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뭐 약간 외곽을 나간다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출퇴근용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이렇게 21km 나온다는 건 연비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뭐 제가 뭐 발컨을 잘한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운전 습성에서 그냥 타는데 연비가 일단 너무 좋고.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가 있어요. 연비를 더 절감하고 싶다 그러면 에코 모드도 사용하시면 되시고, 써봤는데 조금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도 그렇고 제가 뭐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이 스포츠 모드는 제가 뭐 크게 뭐 쓸 일이 없었다. 일반적인 기본 모드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으니까 요런 기능도 있긴 하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속도로 가신다고 할 때 쓰는 이제 용이죠. 고정 속도를 지정해서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저기 뭐 어디 멀리 나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 기능을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런 기능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요 X1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죠. 요 전 모델까지는 있었는데 요 모델부터 헤드업이 없어져가지고 요 창문에 이제 여기 뭐야, 요 앞에 유리에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온도라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그게 이 차량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 차량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여기 계기판을 이제 한 번씩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전 차량이 만약에 헤드업을 쓰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없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나는 없었기 때문에 굳이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여기 센터페이스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제 운전자 방향으로 다 좀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건데 요건 되게 간편한 것 같아요. 한 손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하다라고 보면 되고, 근데 좀 불편한 거는 딱히 여기에 무슨 핸드폰을 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공간 자체가.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을 이 수납 공간을 하나 살까 고민을 좀 했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뭐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요 드라이버 이 컨트롤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디오라든지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얘가 알려줘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 갈 때 됐다고 해서 알림도 오고,
그리고 며칠 뒤에 고객센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엔진오일 교환할 때가 됐으니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라. 그렇게 안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서비스가. 그래서 이걸로 해서 여기서 알림을 이제 뭔가 차에 이상이 있다, 공기압이 지금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람이 바로 뜨기 때문에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디가 지금 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서비스 센터에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 사운드, 이 카 오디오의 사운드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 오디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사운드 밸런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뭐 베이스를 좀 더 높이고 싶다, 하이를 더 높이고 싶다 하는 거는 다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음량일 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현재 장착이 안 돼 있죠. 그전 모델은 있었는데 요 내비랑 헤드업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요거 출고가 됐는데 저는 휴대폰 이 내비를 쓰니까 특별하게 뭐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 요즘은 보통 휴대폰 내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냥 내비의 금액을 빠진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걸 추가해서 돈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코딩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코딩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시동을 켜고 끄고 할 때 이 백밀러 있잖아요, 자동으로 접히고 이게 펴지고 하는 게 이게 안 돼 있어요. 수동으로 버튼은 눌러줘야지만 이렇게 접히고 눌러줘야지만 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딩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했으면 좋겠어. 근데 코딩하는 방법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방법은 있긴 있더라고. 저도 그 BMW 저기 네이버 카페를 회원인데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카페를 통해 가지고 정보 공유하시고 하면은 정보 좋은 거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딩 작업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거 아까부터 썬루프고,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죠. 저 뒷좌석까지 연결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럼 한번 보도록 하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도 오픈은 안 되지만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뒷좌석에 우리 애기가 타는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아이 있는 집은 요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를 저 추천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늘을 보게 되면은 날씨도 좋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가슴이 뻥 뚫리죠. 그래서 되게 시야감이 좋아서 저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근데 이 차가 또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요 X1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핸들에 열선이 없어요. 지금 이제 봄이라서 이제 다행인데 한겨울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손시러워요. 장갑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렇게 춥지는 않았잖아요, 올겨울은. 앞으로 갈 수도 날이 갈수록 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춥지 않을 거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에어컨 히터가 나오잖아.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쬐면서 이렇게 추울 때 한 번씩 이렇게 이거 알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되고, 이제 여름이 이제 또 다가올 텐데 작년 여름에 고생한 게 뭐냐?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게 또 통풍 시트가 없어가지고 땀나요. 진짜 땀나가지고 그냥 싸구려 그런 거 하나 할까 했는데, 그런 거 잘못하면 이 찢어지거든요. 잘못하면 오래 쓰면은.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통풍 시트 제작 그 업체를 찾아봤는데 4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조수석까지 해가지고. 순정은 없어요? 순정 자체는 안 나오죠. 이 순정 자체가 없어가지고 통풍 시트는 돈 들여서 한번 해놔도 무방하다,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지금 올 여름에 이거를 통풍을 시트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해요. 이 부분이 또 없어서 조금 단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기능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한번 잠깐 나들이 겸해서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돌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매시고요. 일단 이 BMW 자체가 핸들링이 상당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맞아, 그게 있어요. 이게 전후방 센서가 다 들어있거든요.
전후방 센서가 들어있어서 주차할 때 정말 편합니다. 전방에도 있어요? 전방에도 있고 후방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전방 센서 무조건 장착하셔라, 무조건 추가하셔라고 적극 권해드립니다. 주차할 때 전방 센서가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 당연히 편하죠. 그리고 이 차에 그 뭐요, 주차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왜 자동 주차라고 하나? 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쓸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반자동이라고 해서 이제 되어 있긴 한데 정말 초보자분들한테는 유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반자동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 바퀴를 틀어 핸들을 꺾어라 이렇게 그래요? 저 차 뭐 아까 그 왼쪽에 있던 차 람보르기니 왜요? 미쳤다. 람보르기니 SUV. SUV라고? 람보르기니. 새로 나온 거. 노란색? 가봅시다. 가까이서 보고 싶네. 자, 파워 드라이빙 쭉쭉 갑니다. 밟으면 밟은 대로 그냥 막 잘 나가요. 이 틱스타임이 그냥 가렸네. 보고 싶은데. 저기 람보르기니 저기 SUV라고? 예. 앞에 찍고 있어요? 저 따라가고 싶다. 앞에 못 찍고 있어. 택시 있었어. 오, 노란색이라서 약간 좀 뭔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저 얼마예요? 1억 5천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1억 5천. 1억 5천이면 X1 세대 살 수 있습니다. 세대. 부럽네. 저는 저런 거 언제 타보나? 오, 멋있다. 보였는데. 저기 청담대교 영동대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앞에 보이나요?